네, 수중 작업 가능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와 헝가리 당국의 잠수부가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결국 헝가리 당국은 잠수부의 선체 수색이 어렵다는 결론을 냈는데요. 네, 한편 수색 작업이 본격화된 이후 처음으로 시신 발견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관련 소식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우리와 헝가리 각각 2명의 잠수부를 투입해서 지금 수색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헝가리 당국은 좀 인양의 무게를 두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애초부터 인양의 무게를 두고 있었고 우리 구조당국하고는 조금 이견이 있는 것으로 오늘 전해졌죠. 네. 네. 사실 우리는 이 선체를 인양을 초기에 시도하는 경우에는 파손의 우려라든가 인양 과정에서 혹시 내부에 있을 실종자의 유실 우려 그렇죠.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헝가리 측에서는 무엇보다도 또 구조팀의 안전 문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대형 크레인을 가지고 선체 자체를 인양을 해서 이 무태서 어찌 보면은 이 좀 정밀 조사를 해보자. 그러니까 방식의 접근법이 완전히 다른 상황이에요. 예. 그런데 일단은 헝가리 당국에 좀 우선권이 있죠. 헝가리 지역이기 때문에 네. 결정권은 헝가리 당국이 쥐고 있고 우리는 조언을 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 이제 이 신속 구조팀에서 요청하고 있는 것은 이 기상 조건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달라. 우린 들어가 보겠다. 사실 우리는 그곳까지 이억만리에 우리 국민들을 찾기 위해서 간 구조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소의 위험은 감수해 보겠다. 혹은 사실 우리 팀의 안전도 최우선인데요.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지금 헝가리는 바다가 없는 국가이고요. 네. 우리는 이제 이 헝가리에 비한다면 상대적으로 다수의 구조나 수색 경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팀이 조금 더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마찰은 지금 불필요한 일입니다. 예, 예. 철저하게 이 협의와 합의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되고요. 헝가리 쪽의 입장을 우리가 최대한 존중하면서 진행이 되고 그렇죠. 있는데 혹시 이제 오늘의 이 수중 탐색 결과가 나쁘지 않고 또 기상 조건이 계속 좀 좋아진다면 그래도 하루 이틀의 기회는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참 현지에서 그래도 좀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으면 좋겠는데 정말 네.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우리로서 좀 답답한 상황인 것이 여러 가지 경험도 있고 네. 또 해보고 싶으나 어쨌든 현지 맞습니다. 상황 때문에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 뭐 수위도 7m로 낮아지고 물살도 시속 4km대로 낮아지는 맞습니다. 상황이어서 어쨌든 앞으로 하루 이틀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래도 시도에 대한 어떤 협의를 좀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네네. 거죠. 오늘 뭐 이 헝가리의 대테러 청장이 또 이제 발표까지 직접 했죠. 브리핑을 했죠. 예, 우리와 예. 공동 발표도 했는데 그 내용 자체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유속은 많이 줄었습니다. 이 초당 1.13m예요. 예. 이게 이제 시속으로 환산하면 약 4km. 그러니까 그동안 굉장히 유속이 심할 때는 시속 10km까지 갔었고요. 7, 8km 정도를 얘기했었는데 상당히 줄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죠. 예, 이것은 지금 우리 강경화 대책본부장이죠. 오스트리아 당국에 이 다뉴브강 상류에 있는 댐의 방류를 좀 막아달라 이런 요청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말씀하신 대로 수심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최대 9m까지도 올라갔던 수심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7m대로 떨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뉴브강의 평균 강수위보다는 높아져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유속도 아직 있는 셈이고요. 다만 이제 기존의 악조건보다는 조금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아마 내일 한 번 더 유속과 수심을 점검해 보고 예. 줄어드는 추세가 완연하다면 조금 더 이 수중 구조를, 수중 탐색을 강화할 수 있는데 다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허이두 청장의 입장에서는 시계가 좋지 않고 그래도 위험하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잠수가 하나의 시도라는 거죠. 예, 본격적인 구조 활동이라기보다는 우선은 구조 활동이 가능한지를 시험해보는 단계다라고 보면 되는데 네. 사다리를 내리고 잠수부가 수중에 들어가서 걷거나 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지금 이제 시험 중이라고 해요. 그런데 일단은 초기 시도는 실패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위험하다 했죠.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네. 따라서 선체 근처까지는 접근할 수 있지만 절대로 선체 진입은 안 된다라고 오늘 언명을 예. 했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브리핑해서 그 부분을 강조하는 네, 듯한 맞습니다.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이제 우리 측이 선체 수색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말씀을 해주신 대로 더욱더 좀 협의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우리 지금 현재는 헝가리 잠수부 둘, 우리 쪽 잠수부 둘. 그런데 지금 헝가리 잠수부는 이제 한 명이 지금 일단 작업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수중에 들어가서 활동을 해본 바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 강경화 장관이 갔을 때 엊그저께 요청했던 게 유실이 우려되니 네. 유속이 계속 강한데 망을 좀 둘러달라. 그렇죠. 그물망을 근데 이야기를 이것도 했죠. 잠수부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헝가리 쪽에서는 잠수부가 투입돼서 망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지금 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하다. 위험하다. 그러니까 구조물을 덮어 씌우는 방식을 한번 고민해보자. 아이디어 차원이었던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제 물 밖에서 철망 같은 것으로 이 구조물을 만들어서 네네. 크레인으로 그 선박의 위치는 지금 초음파로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위에 더 씌우게 된다면 사실은 활동 공간을 확보할 수는 있겠는데 이 작업이 예. 어찌 보면 인양과 다르지 않은 굉장히 이제 방대한 작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뭐 철제로 만든 이 구조물을 만들어서 상당히 이제 면적을 확보한 가운데 예. 이거를 강 위에서 그대로 내려서 더 씌운다. 이것도 또 잠수부의 활동이 필요한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좀 아직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수중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아마 검토해보고 제가 판단컨대는 밤 사이에 한 번 더 수중 이 수색을 네. 강화해보자. 이거나 혹은 5일에 본격적인 인양을 준비하겠다. 이거나 아마 이제 이 헝가리와 우리 당국의 긴밀한 협의가 한 번 더 거쳐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수중 수색과 동시에 사실 물 밖에서 이제 실종자를 찾는 작업도 굉장히 맞습니다. 중요하잖아요. 네, 이제는. 그렇죠. 그래서 수상 수색도 하면서 이제 헬기 수색도 실시를 맞습니다.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제까지는 보트 4대 그리고 이제 헬기 1대가 투입됐고 여기에 헬기 1대가 추가 투입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예, 예.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마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흘러내려간 실종자나 네. 혹은 또 이제 유실물 등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강변으로 걸려 있을 수가 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항상 강의 하구 쪽에는 유실물들이 모여지는 장소가 있다는 것이죠. 네. 물살의 흐름이 모이는 곳. 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이 강변을 이제 탐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사실은 지금 수중 수색대와는 별도로 헝가리의 군경과 함께 또 주민들에게도 만약에 혹시라도 시신이라든가 이 침몰된 배에서 나온 무언가를 본다면 이 주민들이 좀 즉시 신고해달라. 그래서 오늘 뭐 약간 이제 소기의 성과가 날지 네. 이걸 좀 가늠해봐야 하는 대목의 네. 신고가 있기도 했는데요. 아마 강변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수색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것은 헝가리 당국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어찌됐든 이제 오늘 잠수부가 투입된 결과들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만약에 인양을 하기로 이제 최종 결론이 난다면 무엇보다 앞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좀 실종자들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무엇보다 안전한 인양이 제일 우선시돼야 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게 2014년에 참사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이 5년이 채 되지 않아서 인양해 내지 않았습니까? 진도 팽목항에 세월호는 올라와 있습니다. 굉장히 거대한 6,800톤급 배도 인양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위험을 무릅썼고 예. 또 안전 대책을 겹겹이 쳤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강이고 그리고 배가 작습니다. 전장 27m짜리 배고요. 60인승 배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주도한다면 인양 자체도 먼저 이 주변에 망을 치는 계획도 있지만 또 배 주변에 우리는 엄청나게 망을 두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오랫동안 이제 부식되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제 뭐 창이라든가 열려 있는 문들 모두 다 아마 망으로 두르고 나서 예. 인양을 하는 방식을 우리는 제안을 할 것 같은데요. 문제는 또 시간입니다. 만약에 수중 수색이 어려우면 헝가리 당국의 입장에서도 마냥 인양을 미룰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디데이를 잡았는데 1차가 6월 6일 목요일이에요. 5일부터 인양 준비를 시작할 것이다. 네. 이 수중 수색의 결과가 그랬죠. 좋지 않다면 그 2차로는 만약에 기상 조건이라든가 이 작업 환경이 여의치 않다면 일주일 정도 여유를 두고 2차 시도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미 이제 계획은 어느 정도 마스터 플랜이 잡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하루 이틀 수중 수색의 결과를 보고 예. 오늘 발표했던 결국은 대테러 청장, 허이두 청장이 수색과 구조에 또 인양까지도 최종적인 책임자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우리 쪽 구조대와 함께 수구일을 해서 하루 이틀 후에 결정이 나오지 않겠는가 예상을 해봅니다. 네, 부디 안전하고 또 빠르게 좀 진행이 그렇습니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실 여부를 밝히는 일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외교부에서는 주 헝가리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이
그 바이킹 시기노에 대한 가압류를 네. 이제 요청하기로 했잖아요. 필요하죠. 예, 네, 이후에 이제 법적 절차는 좀 어떻게 진행이 법적 될까요? 절차는 이 과실을 입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재판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뭐 이 구명조끼가 비치돼 있었느냐 이런 것은 우리와는 지금 안전에 대한 법 제도가 많이 다른 것 같고요. 네. 거기는 또 관광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편의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구명조끼 착용 여부라든가 구명조끼 비치 여부는 확인은 해보겠지만 그쪽의 법 제도에는 걸리지 않는 사안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핵심은 대형 유람선, 이제 바로 추돌을 하고 사고를 유발한 야기한 배죠. 바로 이 바이킹 식인호의 선장, 네. 유리 선장의 과실인데요. 오늘도 관련 보도는 현지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이해할 수 없는 네. 부분들이 많았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처음에는 추돌하고 모르고 지나갔다는 게 의아했고 네. 두 번째로는 모르지 않았다라는 게 확인이 된 셈이죠. 후진을 했고 했으니까요. 멈췄다가 그 대형 유람선 갑판 위에 서놓는 구명조끼 2개를 지금 물에 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던지기까지 했는데 예, 예. 네. 1분도 채 안 머무르고 30초 만에 도로 가버린 것. 유유히 가버린 것도 문제고 이때 아마 본격적인 구조 활동이 있었더라면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이게 지금 핵심적인 임계선을 왔다 갔다 하는 행동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유리 선장이 아무런 교신을 하지 그렇죠. 않았다는 게 이제 네. 튀어나온 정신이 겁니다. 없었다. 그러니까 주변에 공통 이 채널로 다 열려 있어서 주변 유람선들이 다 듣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우선 1차적으로는 앞에 작은 배든 큰 배든 갈 때 우리가 추월할 때는 네. 자, 우리 배가 지금 당신 배를 앞질러 가겠다. 그러니까 주의하시오라는 교신을 하는 게 제도적으로 굳어져 있다는 거죠. 이 예. 원칙이라는 거죠. 그 수칙을 위반했고 무선 교신을 하지 않은 위반 행위. 그다음에 추돌을 하고 나서 이 배는 7초 만에 가라앉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다음에 뭔가 주변에 구조 요청을 하고 네. 관제센터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도 하지 않았다. 주변 유람선에 어떤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다. 배가 군안을 요청할 때는 정박을 하고 SOS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예. 여기 요즘 버튼식으로 SOS를 타진까지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쪽 변호사가 혹시 회피하기 위해서 왜 그냥 지나갔는가, 후진했다가 멈췄다 지나갔는가, 그 화면을 보면 뒤에 또 다른 이제 이 리버 크루즈가 지나가는 배가 있어요. 그러면 서 있다 보면은 추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2차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리를 떠났다라는 항변을 하지 않겠느냐는 추측을 했는데 네. 아무 의미 없는 얘기들입니다. 네. 왜냐하면 교신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 사고가 났다. 뒤따라오는 배들은 모두 멈춰라라고 교신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렇게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유리선장의 태만, 부주의, 과실 이 부분을 명백하고 오늘 외신으로 들어온 것을 이제 저녁에 보니까 네. 자신의 과실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건 좀 확인 보도를 확인을 좀, 추가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여러 의혹들 또 과실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뭐 수색 구조도 중요하겠지만 사고 원인도 좀 명확하게 맞습니다. 좀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헝가리 현지에서 추모 물결이 좀 이어지고 있다고 네. 합니다. 이게 한 시민은 SNS를 통해서 합창단의 밤 행사를 또 제안하게 됐다고 해요. 네. 지금 이제 부다페스트가 사실은 문화예술의 도시입니다. 그 야경이 아름다운 이유도 1000년 동안 건축이 된 고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인데 사실은 이제 서유럽의 뭐 문화예술이 유명하지만 네. 부다페스트나 혹은 또 체코의 프라하 같은 도시는 뮤지컬, 연극, 공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 도시예요. 다만 그 중간에 구소련 체제 때 이 공산주의 체제였을 때 이러한 것들이 많이 탈각이 됐다가 다시 복원이 됐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저는 이게 좀 가슴이 짠할 것 같은데 이미 사고 난 초기부터 초와 꽃과 손편지들이 지금 강변에 놓여지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사고 지점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한국대사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다페스트 시민이 SNS로 저녁 7시에 한국대사관 앞에 모여서 추모제를 합시다. 그래서 지금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의 시민이 모여서 추모제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부다페스트 시민은 동양인을 보면 한국인이냐 물어보고 그렇다고 네. 하면 미안하다라는 사과를 대신하고 있고 지금 당신의 국민과 우리의 국민이 다르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도 시민 차원에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제안된 건 좀 특별합니다. 우리가 이 코리아의 그 아리랑이라고 네. 하는 노래를 연습을 해서 네. 함께 부르자. 네.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이제 실종자들이 빨리 돌아와 달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이미 이제 사망하신 분들에 대한 애도, 추모의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게 준비가 되면 아마 이게 어찌 보면 참 가슴 아픈
이 부다페스트에서 헝가리인들이 부르는 아리랑을 듣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국어로 불러야 되니까 이 한국어 발음이 로마조로 또 풀어내서 네, 악보를 또 나누고 있다고 맞습니다.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악보를 지금 뭐 이 SNS나 온라인으로 다 공유를 하고 네. 이걸 연습을 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시민들이 모이게 될 텐데요. 우리가 듣기에는 항상 이제 또 이 서양인, 유럽인들이 부르는 이제 우리말은 어색한데, 전 그게 뭐랄까요? 더 지금 한헝간에 네. 지금 이제 공조, 수색과 구조와 지금 어우러져서 참 미묘한 단상을 자아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그 누구보다 또 애가 타는 분들이 바로 실종자 가족분들이실 것 같아요. 수색하는 그 과정에서도 이런 가족분들의 또 얘기를 충분히 잘 네.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메일 브리핑을 합니다. 현재 메일 브리핑을 하고 이 여행사 직원들도 지금 뭐 이제 어느 정도 배치가 돼 있지만 우리 정부 당국에서도 이 브리핑과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정말 흐트러짐이 없게 하라. 그리고 이제 원 채널로 모든 정보들을 다 일원화해라. 이게 대통령의 지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강경화 장관이 어제 돌아오면서 지금 25명의 구조팀을 53명으로 증원한다는 발표를 했고 여기는 4명의 심리지원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것이 현지에서 생존자들은 생존자대로 지금 이미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무섭다, 샤워하기가 겁난다, 그리고 이 가족 중에 나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지금 오누이가 생이별을 했죠. 가족이 생이별을 했죠.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이 6명의 부부가, 세 쌍의 부부가 그야말로 같은 직장에서 은퇴하고 떠났다가 한 분만 지금 생존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서 생존자의 이제 심리 케어도 아주 중요하고 피해 가족들도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도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현지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 작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브리핑. 또 하나는 어떤 이 심리적으로 지금 그야말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 지수가 가장 강한 게 가족과의 이제 사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심리적인 지원까지도 정부의 역할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두어 시간 전에 들어온 좀 소식을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물론 이제 사실관계를 좀 맞습니다. 확인을 해야겠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발견된 시신이 유람선 사고 실종자가 맞다면 이 상당히 먼 거리에서 발견됐더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어떤 수색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바꿔야 생각이 되겠죠. 들거든요. 네, 아까 강상류의 오스트리아 쪽에 댐을 좀 막아달라, 방류를. 그건 지금 유속과 이제 강수위를 좀 떨구기 위한 외교적인 조치고요. 그 강 하류 쪽으로는 지금 혹시 이 헝가리 국경을 벗어났을 가능성도 있다. 다뉴브 강이 뭐 유럽 자체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럼 하류 쪽에 있는 국가 세르비아와 루마니아 거기에 사실 500km 밖에 그 아이언 게이트라고 하는 댐에서 실종자가 찾아진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조금 경계를 강화해달라는 외교적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500km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하르타라는 지역에서 시신 일구가 신고가 됐는데요. 100km가 조금 더 떨어진 102km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유속으로 보면 그 이상도 벗어날 수 있는 거리는 나옵니다만 적어도 지금 50km까지 수색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상황에서 지금 2배가 더 먼 거리에서 시신이 나왔는데 만약에 이제 이 하블레아니호의 승객이 맞다면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한 뭐 200km까지 수색 반경은 더 넓어져야 되고요. 그럼 이제 인력의 문제, 장비 지원의 문제, 헬기나 보트가 더 투입돼야 될 거고 강변 수색 아까 말씀드렸는데 강변 수색도 훨씬 하류 지역까지 강화가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게 결국은 인력과 장비와 시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헝가리 당국의 어떤 이제 최종적인 확정을 우리는 뭐 촉구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도 지금 이 수중 탐색을 하는데 가보니까 헝가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다가 없는 국가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수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예전에 세월호 수색 때 머구리라고도 불렀는데 이 선상에서 공기를 공급해서 헬멧을 쓰고 이 수중에서 굉장히 좀 장시간 활동할 수 있는 장비를 아마 보셨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산소 탱크 없이 그것만으로도 산소 탱크 없이 가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케이블이 연결돼 있는 튜브가 연결돼 있는 거죠. 그것을 지금 이제 공수하기로 결정이 됐고 운송이 되는데 4일경 이제
현지에서 아마 받아볼 수 있다. 지금 아마 오스트리아로 일단 건너가서 용로로 헝가리로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우리도 할 수 있는 모든 장비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어쨌든 뭐 현지에서 할 수 있는 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추가 소식들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